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당대 별명이 독재자, 전쟁광이었던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링컨 대통령을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한 위인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독재자, 전쟁광이라고 불리는 면들도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명분은 거대했고 그 과정은 처절했습니다. 그 명분 뒤에서 그는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의 원칙들을 하나둘 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인신보호영장을 정지하여 재판 없이 사람들을 가두었고 전쟁에 반대하는 신문사들을 검열하고 강제로 폐간하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의 젊은 국민들을 전장이라는 죽음으로 몰아넣는 참혹한 내전을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런 행보에 대해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고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전쟁광이자 폭군이라는 오명 속에 철저히 고립된 것입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만약 링컨이 그 오명이 두려워 적당히 타협했다면 지금의 미국이 그리고 인간은 인간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이 당연한 상식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명예를 제물로 바쳐 인류의 자유라는 거대한 원칙을 사수했습니다. 분열의 위기 앞에서 그가 오명을 뒤집어쓰며 지켜낸 것은 단순히 영토의 보존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고 법 앞에 평등하며 마침내 하나로 결속된 미국을 만든 것입니다. 이 견고한 가치의 토대 위에서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독한 투쟁의 평행 이론은 100년 뒤 잿더미가 된 한반도에서도 반복됩니다. 해방 직후에 극심한 혼란과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또 한 명의 리더가 링컨과 똑같은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독재자라 불렸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오명 속에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1945년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인류 사상 가장 거대한 집단주의의 파도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북쪽에서 밀려오는 붉은 물결은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고 그 파도는 이제 갓 태동하려는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공산화의 지도를 보십시오.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핏빛 공산주의로 물들어갈 때 개인의 주권을 말살하는 유물론의 파도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을 때 이 작은 반도의 남쪽 끝에서 홀로 그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선 노인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의도에 반하는 단독 행동을 일삼는 고집불통의 노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반대파를 억압한 독선적인 지도자. 정전협정을 반대하며 전쟁을 끝내지 않으려 했던 호전적인 독재자. 그 노인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안팎으로 쏟아지는 비난 속에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가 대중의 기호에 맞춰 적당히 타협하고 그 붉은 파도에 몸을 맡겼다면 오늘날 당신이 누리는 개인이라는 주권이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단 한 번이라도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일제치하 독립운동의 현장에서도 모두가 공산주의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 때 자유가 없는 독립은 또 다른 노예의 길이라며 홀로 외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명을 쓰더라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가로서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개인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조선의 끝자락, 차가운 한성 감옥의 칼바람 속에서 죽음을 마주하며 관철하고자 했던 생존의 가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왕의 백성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소유하는 자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결단의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시선을 조금 더 넓혀봅시다. 동시대의 다른 삶들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가문과 신분, 성리학과 유교적 질서라는 굴레에 갇혀 척박한 땅에서 왕의 백성으로 착취당하며 이름 없이 쓰러져간 조선의 백성들. 그들에게 나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땠습니까? 공장이 들어서고 전차가 달리는 근대화는 이루어졌으나 정작 그 안에 인간은 천황을 섬기는 황국 신민으로 소모되었던 일제시대의 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근대화는 주체가 아닌 도구가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북한이라는 거대 집단 속에 함몰되어 자유라는 단어조차 잊은 채 수령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나라의 명운이 쓰러져 가는 그 참혹한 와중에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존엄성입니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예속을거부하고 폭격 소리보다 더 크게 자유를 외쳤던 그 결단. 오늘날 그저 집단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그들과 대한민국 국민인 당신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승만이 독재자라는 오명을 쓰면서도 시대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끝까지 지켜낸 자유의 세 기둥에 있습니다. 첫째, 토지개혁입니다. 수천 년간 이어온 지주와 소작의 사슬을 끊고 전 국민에게 내 땅을 주었습니다. 내 재산을 가진 사람만이 국가 권력 앞에 당당히 나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무교육입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그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를 깨우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진 자만이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 개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유민주주의 헌법입니다. 개인의 주권이 국가보다 앞선다는 이 위대한 약속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집단의 부속품이 아닌 존엄한 인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그저 누군가가 베풀어준 호의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6.25 전쟁의 끝자락, 미국조차 이 땅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무의미하다며 철수를 고민하던 그 거대한 우방국에 맞서 한 노인은 전 세계를 뒤흔든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반공포로 석방입니다. 전쟁을 끝내려는 강대국들의 계산 속에서 그는 외쳤습니다. 자유를 찾아온 이들을 다시 사지로 보낼 수는 없다. 그렇게 미국의 허락도 없이 수용소의 문을 통째로 열어젖힌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돌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오직 한국인 스스로 결정한다는 주권자의 선언이자 강대국의 논리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고귀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당히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은 단순히 일제에 착취당한 피해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은 패전 후 미국에게 강제로 민주주의를 이식받았지만 대한민국은 미국조차 등을 돌리려 할 때 전체주의와 공산화의 거대한 파도에 맞서 당당하게 개인의 자유를 스스로 쟁취해낸 위대한 승리자들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링컨과 이승만이 그토록 고독하게 오명을 짊어지며 지키려 했던 것은
어떤 거창한 국가 시스템 이전에 바로 당신이라는 독립된 개인이었습니다. 사유재산을 통해 경제적 성벽을 쌓고 교육을 통해 이성의 눈을 뜨게 하며 헌법을 통해 개인의 가치를 바로 세운 이유. 그것은 오직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며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인간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군중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군중 속에 숨는 순간 책임은 사라지고 인간은 다시 이름 없는 백성이 되고 소모되는 부품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의 무게를 압니다. 당신은 과거의 피해의식이라는 낡은 사슬에 묶여 남을 탓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집단이라는 안락함의 끈을 뿌리치고 책임 있는 개인으로 당당하게 서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끈에 연결되어 있습니까?